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예, 지금 저는 제가 평소에 거주하고 있는 칭다오에 있는 제 사무실에 있고요. 얼마 전에 좀 급하게 베이징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칭다오에서 베이징 가기가 사실 되게 쉽거든요. 고속철을 타면 한 3시간 정도 가고요. 베이징에 도착을 하면 고속철역에서 대부분 지하철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일 마치고 다시 돌아오면 되고요. 상하이가 약간 좀 거리가 먼데 그래도 이 정도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그 주제를 잡아봤어요. 왜 한국에서 중국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제 짧은 영상만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이번에 좀 출장 갔다 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생각을 할 일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베이징 쪽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언론 기관에서 이제 오신 주재원분들, 특파원분들이 계시는데 또 제가 어떻게 좀 좋은 인연이 생겨서 그런 분들도 또 만나 뵙고 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지금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하고 한국이라고 보면은 그냥 두 나라 간의 일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한 개인과 개인이 그 개인들 사이에 있는 그런 관계처럼 착각을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너무나 복잡하고요.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관계가 있고 문화적으로도 너무 얽힌 게 많아요. 심지어는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얽힌 게 너무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만큼 이렇게 관계가 복잡한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다. 일본도 중국만큼 우리하고 복잡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또 중국 사람으로서 양국에서 살면서 서로를 바라볼 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한번 그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가 쭉 나래비를 해보겠습니다. 쭉 들으시다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중국이 그 중에 굉장히 일부의 중국이구나 라는 내용이 좀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중국 자체에 있는 어떤 규칙, 룰이 있어요, 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실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룰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든지 그 룰이 있는데 그 룰 안에서 행동을 하고 뭘 하면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심지어는 그 룰을 갖다 자기가 활용을 할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외국에 있는 할머니가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우리나라의 그 노약자석에 젊은 사람이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비록 외국 사람이지만 그 사람한테 말을 할 수는 있겠죠. 내가 좀 몸이 불편한데 좀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겠느냐. 정도의 말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 그거는 우리의 룰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중국의 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제가 이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살거나 비즈니스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의 룰로 그냥 사시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룰 자체는 잘못됐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사회의 약속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룰을 보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저 차코페페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이 룰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영역이 있고 조금씩 변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룰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영역은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터치가 안 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꼽을 수 있는 거는요, 중국 안에 있는 한국의 모습이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자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체 혹은 그 기업체에 있는 주재원이나 교민이나 하는 그런 우리 한국과 관련된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중국 안에 있는 한국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중국을 직접 가거나 직접 중국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 중국 안에서 생활을 했던 한국 사람을 통해서 접하는 게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역시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는 하나의 그 어떤 통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보면은요,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것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을 한 방향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마다 그 생각하는 사이즈가 조금씩 다른데 중국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도 다른 중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되게 자신이 있는 편이죠. 그런 측면에서. 자, 아주 크게만 얘기를 하면 일단 중국 맨 위에 있는 그 당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많이 중국 정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한국을 보는 시각은 주로 이제 외교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데 이 외교도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술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겉에다 카메라에다가 대고 얘기를 하는 그 외교가 있고 또 외교를 하는 사람들끼리 물밑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또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중국의 민간층, 그 일반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또 시각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글쎄 뭘까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제 대만 그 드라마 판관포청천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하도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들이 날아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보는 거는 굉장히 전문적이지는 않고 되게 조금 생활이 또 빠듯하고 하니까 좀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좀 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끔씩 중국이 이제 뭐 혐한, 그 다음에 중국이 한국을 먼저 싫어했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는 하는데요. 글쎄요,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서 그렇게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이 정도에서 끝나요. 그 다음에 한국 음식 먹으면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된다. 한국 괜찮은데? 그냥 이 정도가 절대 다수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시는 분들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우리가 중국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 내에 있는 다양한 사회 이슈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중국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취업난 이슈가 있죠. 취업난도 재밌는 게 수치적으로는 이게 심각한 게 맞는데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중국이 이것 때문에 곧 무너질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정작 중국에서는 그거를 그렇게까지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중국에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북경, 상해, 광저우, 션전이라는 1급 도시들이 있는데 이 도시들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이걸 얘기를 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일선 도시나 2선 도시로 지금 아예 그 자기의 생활 무대를 바꾸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민영 기업들이 수출을 하는 길이 막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수시장을 좀 가보고 싶은데 내수시장은 또 국영기업들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런 이슈 하나하나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뭐냐면 이런 게 중국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거의 터치가 안 됩니다. 거의 터치가 안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가십거리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연예인 이야기. 뭐 누가 결혼했다, 누가 헤어졌다, 누가 사귄다, 누가 죽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가끔 이제 중국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특이한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 거는 장국영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와서 장국영 흉내를 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신기했었거든. 처음에는 저는 이제 무슨 AI 뭐 이렇게 그래픽인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람이 그렇게 생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이제 가실거리가 되죠. 그 다음에 어디서 누가 싸우다가 뭘 어쨌다, 뭐가 방파제가 무너졌다, 뭐 이런 식의 오만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십거리로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이건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바라볼 때 이런 가십류를 갖다가 보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지 언론사에서도 이런 류의 정보를 많이 우리나라에 방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어디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어디가 뭐 붕괴가 됐다 이런 거는요. 정작 이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 보면 극히 일부에 속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계속 틀어줬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국에서 그런 소식을 듣고선
중국이 이 안전한 나라다, 중국이 괜찮은 나라다, 사람이 사는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겠죠?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누수 현상이 있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축 아파트에서도 누수가 심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기자가 한국에서 그거를 취재를 해서 보냈다 이거예요. 한국은 이렇게 누수가 심하다. 그 사람이 또 이제 전국에 한국에 누수가 되는 정보를 또 찾아서 봐라. 한국에 누수가 이렇게 심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왜 저기 시멘트 다 굳기 전에 또 해서 아파트 무너진 적이 있었죠. 봐라. 한국의 아파트가 이렇게 무너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골 같은 거가 빠져가지고 갑자기 뭐 지하주차장이 푹썩 주저앉은 데도 있었죠. 봐라. 한국이 이렇게 안전하지가 않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계속해서 그런 거를 갖다가 경쟁적으로 중국 사람들한테 방송을 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런 환경 속에 있다. 요런 가십거리가 이제 저 어렸을 때는 뭐 대륙에 뭐 어쩌고 대륙에 어쩌고 그래서 막 황당한 사진들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 사람이 봐도 황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으로 가면 한국은 중국이 다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가십거리는 저희가 중국을 볼 때 굉장히 그렇게 미미한 부분인데 그러한 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접하게 되는 중국으로서는 비중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이 보는 중국이 있습니다. 한국이 보는 중국은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 우리 민간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보는 건데 제가 지난 영상에 그런 중국을 안 좋게 보는 거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좀 무서운 댓글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도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거 좀 터치하면 안 되려나 좀 이렇게 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자꾸 빼빼를 하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나마 좀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거를 좀 필터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자 이런 취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야, 한국이 중국을 보는 거는 내가 터치하지 말자. 참고로 그런 거 하시는 중국 유튜버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만 쪽 분이신 것 같은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거는 이제 제 역할에서 좀 벗어나지 않는가 해가지고 저는 그냥 중국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올리는데 이게 또 중국에서 얼마 전에 새로운 법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 제가 지금 뭐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영향받을 가능성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은 하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계속 노력하는 차코페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